두 번째 기술은 롤모델의 기술. 다음은 역시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훈육의 기술일 것 같아요. 맞아요. 훈육의 기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훈육은 할 거 하고 안 할 거 안 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아이가 막 진흙탕 속에서 뒹굴면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네. 그러면 훈육을 해야 할까요? 어떨까요? 약간 애매하게 재밌게 놀면은 말리고 너무 재밌게 놀면 놔둘 것 같아요. 그것도 고려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죠? 굉장히 스페셜한 기회인데 그걸 망치면 또 안 되니까. 그러면 좀 더 일상적으로 있는 거. 아이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막 먹고 있는데 네. 얼굴에 막 묻히고 막 뭐 옷에도 막 흘리고 아이고. 이러고 먹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빨래를 시켜요. 빨래를. 또 네가 책임져. 네가 책임져. 네. 근데 대부분들은 그렇지. 옷에 안 묻게 먹어 이렇게 맞아, 얘기를 맞아. 하죠. 이런 거 가르치시죠. 사실 진흙도 그렇고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건강과 위생에 크게 뭐 걸리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는 좀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물론 뭐 그거를 야 이거 빨래 해야 되는데 엄마랑 같이 하자. 또 그 노래 틀어놓고 같이 게임을 한다던가 해서 그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하지만 간혹 어떤 부모님들은 저렇게 지저분하게 먹는 건 크게 혼내야 돼. 또 버럭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 본인이 깔끔하지 않은 거를 못 참아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뭐 남들이 어떻게 볼까? 저렇게 아이 위생 깨끗하게 못하는 거를 남들이 날 흉보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이 있는 분도 있고 생각할 거리는 많지만요. 어쨌든 그게 아이는 그런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즐겁게 놀고 즐겁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버럭 혼을 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요, 선장님. 이렇게 더럽게 만약에 먹어요. 물론 아이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것도 식습관을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깨끗하게 먹어야 돼, 흘리면 안 돼, 이런 거는 또 훈육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훈육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이에게 모든 거를 다 지금 고칠 수는 없거든요. 즉, 훈육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를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순위가 있다. 네. 그 중요한 순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뭘까요? 안전. 그렇죠. 위험한 거, 안전을 고려해야 되는 거. 또 저는 본인이 위험한 거 플러스 남에게 좀 피해주는 거 이런 거는 우선순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약간 우선순위가 또 낮은 것도 알아놓으면 우리가 버럭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낮은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능력에 관한 거. 지금 당장 좀 못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거는 좀 맞습니다.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훈육해도 안 될 네. 거. 예를 들면 아이가 뭐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 아이인데 아이스크림 먹을 때 좀 묻힌다. 이거를 설령 묻히지 말고 먹으라고 지금 한다고 안 묻히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흘릴 거고 네. 계속 앞으로 할수 없는 한동안은. 거. 네, 그래서 어차피 할 수 없는 거 괜한 잔소리를 받으면 아이도 힘들고 결국은 그게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잔소리는 어차피 내가 안 되는 거 자꾸 얘기해. 혹은 괜한 거 얘기해 하는 선입관을 지금부터 주게 되는 것이죠. 괜한 소리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또 하나는 이게 꼭 지금 완벽하게 고쳐야 되는 거야? 요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우선순위가 낮은 항목을 추려낼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몇 년 후에 알아서 할 것 같은데 얘가 이거를 묻히고 먹는데 뭐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먹다가 좀 많이 묻혀서 친구가 야, 너 많이 묻었다 그러면 스스로 고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지금 완벽하게 고치려고 하나는 고치려고 해도 안 되고 상처만 입고 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시간 가면 될 만한 것들을 부모님의 어떤 자기 취향, 기질 때문에 맞아. 심하게 훈육을 하고 계신 경우들이 맞아. 있는 거죠. 안 되니까 어. 어차피 흘리잖아 옷에. 네. 해도 말 못 고치고 그래서 그냥 종이컵 잘라서 네. 꽂아줘요. 아. 애기 옷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그냥 종이컵에 꽂아주면 안 흐르니까. 잔소리 대신에 다른 방법을 쓰는 그냥 거네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해주지 하고 딱 꽂아. 그렇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고
이 흘리는 문제를 안 흘리는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좀 장치를 머리 써서 만들어서 해결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롤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역시 아주 훌륭한 롤 모델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와. 잘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우리 선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진짜 많은 부모님들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좀 이렇게 흘려면서 묻히고 먹어도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아이들이 좀 놀리고 하면 자기도 인식을 해서 고치겠지 하는 이거 있잖아요. 놀림 받으면 바뀌겠지. 부모님은 그 놀림 받을까봐 애를 과하게 가르치고 단속을 시키시거든요. 근데 선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놀림 받아도 되고 좀 나가서 지 스스로 깨달아도 된다. 이거를 부모님이 그 강박을 벗어나는 순간 확실히 잔소리가 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훈육의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안전과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 데서 놀림받으면서 친구를 못 사귀고 이러는 거는 그 묻히고 먹어서가 아니라 남에게 피해 주는 행동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 높은 훈육들이 잘 돼 있으면 그런 낮은 것 때문에 야, 너 오늘 많이 묻혔어 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친구 관계가 나빠지거나 맞아. 이러지는 않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 훈육을 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핵심을 짚어가면서 훈육을 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기술은 마음 공감의 기술인데요. 마음 공감의 기술이지만 훈육의 기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감? 훈육에는 아까 우선순위 있다는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훈육을 하는 데 있어서 3단계가 있다는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런 거죠. 그거는 하면 안 돼. 아니면 그거는 네가 당연히 해야 돼. 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거. 그러면은 아이가 그냥 이해해서 말을 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사실 일상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잘 안 될 때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지 뭐 그런 거를 하나하나 카운트하면 가볍게 말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경우까지도 마음 공감을 일일이 다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닌데 때로는 그 마음 공감이 방송에서 중요하게 다루다 보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훈육 하나 가볍게 하는 것도 굉장히 노심초사하시면서 맞아. 이걸 내가 공감을 해주고 훈육을 해야 되나 이러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아닌 거죠. 우리 일상적으로 훈육할 거 그냥 가볍게 해서 아이도 수긍하고 되는 거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해서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언성을 높이고 무섭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써본 방법인데 네. 저는 이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예전에 거짓말을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처음에 한두 번은 이렇게 하면 다른 거 더 재밌는 거 뺄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막 겁주듯이 이렇게 아니면 너 뭐 재밌는 거 해주려던 거 안 해줄 거야? 그리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더 반항심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야, 너 이거 거짓말했는 걸 내가 알았을 때 내가 너무 슬퍼서 내가 너무 슬펐어. 그래서 선생님이 엄청 충격받은 것처럼 이렇게 좀 하면서 했더니 효과가 있었어요. 굉장히 효과가 클 수 있죠. 결국은 서로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건데요. 제가 마음 공감의 기술로 말씀드리려는 거는 아이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였지만 또 그 과정에서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아이에게 전달하고 공감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말씀드리려던 마음 공감의 기술은 아까처럼 가볍게 훈육해서 넘어가는 경우는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더 세게 해봐야 아이도 더 반발하기만 하고 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마음을 좀 공감해 주시는 게 2단계 기술일 수 있다. 그 거짓말한 그 상황 같은 경우라면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거 아니?
너 이런 게 사실대로 말하기가 좀 창피했구나. 또 이렇게 말했을 때 친구들이 좀 인정해 줄 줄 알았나 보구나 라든지 그런 거짓말을 한 것도 나름의 마음의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다음에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거짓말 말고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행동에 대한 훈육은 그 다음 순서로 선공감, 후 훈육으로 후 행동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수 있으면 아이도 더 반발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이 이랬겠구나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공감해줘야 된다. 그래도 이런 거 해줘야 된다 하는 거를 막 들으셔가지고 앞에만 하고 뒤에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나 공감해줬어. 근데 공감했는데 훈육하는 게 너무 이중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마음은 공감을 해주되 분명하게 훈육할 건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둘을 헷갈리시는 게 네. 말씀대로 굉장히 마음 공감을 안 하게 되거나 혹은 훈육을 안 하게 되는 반쪽짜리 양육이 되는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마음은 공감하고 행동은 훈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셔서 제가 퀴즈 낼게요. 사람의 마음은 훈육해야 되는 대상일까요? 아니요? 훈육의 대상은 행동이지 않을까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나 쟤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러면은 또 혼내야 되잖아요. 에이. 근데 그 마음이 들어도 그거를 행동하지 그죠. 않으면? 그게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이- 내가 모르잖아. 그렇죠. 마음은 훈육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맞아요. 행동이 훈육의 대상이고 마음은 그냥 자유롭게 떠오르는 것이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 아이가 엄마, 나는 쟤를 때리고 싶어. 근데 참을게. 아, 때리고 싶네. 이렇게 하면은 때리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그런 마음. 이렇게 해요? 마음은 공감을 해주면 됩니다. 걔 때리고 싶어? 사실 왜보다는 보통은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가 더 좋다고는 하죠. 근데 왜보다는 물론 왜도 괜찮죠. 그냥 왜가 가끔은 비난하는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렇다고 뭐 전혀 배제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들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줄래? 진짜 그때는 속상했겠다. 걔가 잘못한 게 맞는데 이런 마음은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 그런데 때리는 거는 안 되는 거지. 행동은 훈육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게 훈육의 3단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사실 1, 2단계가 나왔어요. 그냥 한마디로 끝나도 되는 일상적인 경우도 있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 한마디 하는 거를 더 무섭게 버럭으로 가지 마시고 차라리 마음 공감으로 가시라. 마음 공감, 그 다음에 훈육을 하시는 2단계가 있었고요. 근데 그게 안 먹히는 아이들도 있죠. 맞아요. 뭐 말이 그냥 귀에 들어가지 않게 바닥에 뒹굴고 있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평소에 안 그러다가도 그럴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트를 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장난감을 샀는데 또 사달라고 떼를 써요. 그래서 우리 선장님께서 마음 공감을 하고 훈육을 하라고 하셨지? 라고 해서 너가 장난감을 또 사고 싶구나. 하지만 우리 가게 형편상 매주 너에게 장난감을 사줄 수는 없어. 라고 했어요. 근데도 뭐라는 거야? 하면서 막 사줘! 막 이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때가 바로 3단계가 필요한 네. 시기인데요. 조금 반응을 안 해주고 기다리시는 게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네네. 약간 난 냅두고 가는데 그냥. 이런 부모님들도 많으시죠. 무반응. 근데 정말 차 타고 집으로 가시진 않잖아요. 좀 거리를 저기 가서 두는 안 거죠. 보이는 곳에 숨어서 쟤 뭐하나 이렇게 보고 있지.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무반응에 가까운 것이죠. 물론 아이가 또 너무 여리면 진짜 부모가 가버렸다 해서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하지만 뭐 기가 센 애들이야 그 정도로 상처받지 않을 수도 있고 아이 보면서 할 거긴 한데 역시 그 맥락은 그 순간에는 좀 무반응으로 기다려 주셔서 아이가 그래도 내가 공감해주는 말을 했을 때 그게 귀에 들어갈 정도의 진정은 돼야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대화를 조금 무반응을 하시면 그 자체가 무반응이 아닙니다. 무반응은 메시지를 주니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네. 그거 소용없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게 와이프가 그랬는데
애들 혼낼 때도 공개 처형을 하지 말라더라고요. 여럿이 있는 데서 혼내지 말라고. 아. 누가 보는 따로. 앞에서.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도 어릴 때 집에 가서 보자. 너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너 집에 가서 보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공개 처형하지 말라더라고요. 교실에도 똑같아요. 예, 따로 불러서 이야기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공개 처형이라는 게 뭐 아이를 공공장소에서 굉장히 창피를 주고 네. 비난을 하고 뭐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물론. 근데 아이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마트에서 자발적으로 뒹굴고 있으면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집 앞으로 그러니까 진짜 지금 가야 되는데 네. 얘가 계속 때를 써요. 그래서 제가 무반응으로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부모님들은 일단 빨리 가야 되니까 알았어 하시고 넘어가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거기가 좀 마트다 이러면은 부모님이 본인도 압박감을 좀 느낄 수 있겠죠. 네. 주변의 시선 이런 게 네. 있고. 그런데 가능하시다면 그럴 때 단호하신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단호할 그러려면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그거를 같이 공감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뭐 아이를 비난하거나 무슨 아이 뭐 애가 이런 식으로 하나 저 쟤는 뭐야 이런 식으로 하실 것도 아니고 애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부모가 뭐 개입을 안 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하실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일반적인 훈육의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죠? 아이는 그럴 수 있는 거고 또 그럴 때 무반응으로 하면서 아이가 조금 스스로 진정할 때를 기다려주는 게 부모로서도 필요할 수 있고 그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 주실 수 있는 좀 웃어주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여유롭게 지나가 주실 수 있는 웃는다고 하니까 비웃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그걸 맞아 주실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사실 올바른 양육 훈육은 사회 전체가 힘을 합치는 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3단계는 아이가 공감하는 말도 들어가지 않을 때는 좀 무반응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정말 무반응이라기보다는 어떤 반응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아이로 하여금 이래갖고는 소용이 없다. 지금은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더 좋은 신호는 내가 이렇게 뒹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걸 뭐 말로 했더니 더 이게 쉽게 얻을 수 있네. 내가 뒹굴었더니 그 장난감은 영원히 안 사줬는데 그래도 너 친구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거 보니까 나도 샘나서 사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로 표현했더니 다음 주에는 살 수가 있었네 라든지 그런 뒹구는 거 외의 경험이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이런 거를 유도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러려면 아이가 스스로 그거를 자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좀 공감을 그때는 해주면서 그 얘기를 끌어내는 게 그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